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암살 위협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선동 때문이라면서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0.5%포인트의 빅컷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장한 강도들이 한 체크캐싱 업체의 천장을 뚫고 침입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로 향후 25년 동안 4천만 명이 숨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0대들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지 수신이나 컨텐츠 노출과 관련한 제한도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해리스, 트럼프 양 진영이 다시 경합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TV 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암살 미수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과 해리스 탓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조장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 왔다며 대선 레이스에 미칠 영향력 차단에 나선 겁니다. 경합주를 찾은 공화당 트럼프 벤스 진영은 현 정부 질타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는 미시간에서 한 연설에서 물가와 이민 정책 등을 거론하며 총체적 해리스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Her policies have caused every single problem we've seen in this country over the last 3.5 years, exploding inflation. That's on Kamala Harris. 민주당 해리스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흑인 언론인들과 만나 기회경제와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8월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낙태약 합병증에 대한 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지아주가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공식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선 트럼프가 보수적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람에 초래된 낙태 금지법의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Over 20 states have passed what I call Trump abortion bans because I understand how we got here. The former president handpicked 3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ith the intention they would undo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이런 가운데 TV 토론 이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13일부터 사흘간 11,02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는 50일, 트럼프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바뀌기도 하지만 토론 전 격차 3%포인트보다 2배 확대된 수치입니다. 이는 이틀 전 ABC 뉴스 조사에서 토론 영향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수치가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USA 투데이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조사한 결과는 해리스 49, 트럼프 4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 벨 카운티, 즉 지표 지역으로 불리는 노샘프턴과 이리 카운티에서도 해리스가 모두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암살 위협을 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애틀란타의 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민주당 측의 선동적인 언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big difference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s that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2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and needs to cut this crap out. Somebody's going to get hurt by it, and it's going to destroy this country.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CEO 역시 자신의 SNS에 바이든과 카말라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후 논란이 일자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등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연준은 지난 수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표가 쌓이자 동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완화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현재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지만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0.25%포인트가 될지 0.5%포인트의 B컷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확률을 65%,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35%로 각각 예측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체크캐싱 업소의 무장 강도들이 천장을 뚫고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붕을 뚫고 업소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모든 범행은 단 9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애틀랜타의 체크캐싱 업체인 한 환전소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어가던 직원 머리 위에서 파편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복면을 쓴 강도가 전선을 잡고 내려옵니다. 뒤따라 또 다른 강도도 천장을 부수고 업체에 침입합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뒷걸음치자 강도범들은 직원을 위협하며 금고의 위치를 묻습니다. 준비해온 가방에 금고에서 챙긴 현금을 모조리 챙겨 담은 강도범들은 직원을 테이프로 묶은 뒤 화장실에 가두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날 도난된 현금은 무려 15만 달러. 모든 범행은 단 9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직원은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옆 공사장 소리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 lot of money. It is. And they went through the ceiling? Yeah. That's crazy. Well, I hope they catch the guys and receive the money back. 강도범들은 전동궁구를 사용해 건물 지붕부터 구멍을 뚫고 업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체크캐싱 강도 사건은 최근 미전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도 지난달 한 환전소에서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직원에게 협박 메모를 건네며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담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범들이 항상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체크캐싱 업체를 상대로 이 같은 계획적 범행을 벌일 수 있다며 보안과 시스템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인 슈퍼버그로 인한 사망자가 2050년까지 거의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3,9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버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204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으로 숨졌으며 특히 70살 이상의 노인층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 발생률이 8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슈퍼버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항생제와 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에서의 항생제 남용을 슈퍼버그의 원인으로 보고 지난 2014년부터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 공중보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너구리에서 유래된 희귀 기생충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라쿤 회충으로 알려진 베일리 사스카리스에 감염된 환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 사스카리스는 주로 라쿤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될 경우 척수나 뇌, 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베일리 사스카리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염되지 않지만 라쿤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며 야생동물과 배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의 유명 식당 등 일부 한인업체들이 직원들 간의 불화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명 한식당 체인점에서 서버로 근무했던 한인 남녀 직원 3명이 식당을 상대로 부당한 직원 대우와 보복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식당 측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을 뿐더러 취업 대가로 임금의 일부 상납 요구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매니저의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한 업주의 보상 책임을 주장하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LA의 한 유명 여행사도 퇴직한 여행 가이드 직원 4명으로부터 가이드 팁과 임금 문제 등으로 4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 한복판에서 70대 한인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다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윌셔 블러버드에서 주행 중이던 70대 한인 남성 김 씨가 난폭 운전 차량을 만나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김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중상을 입고 한인타운 인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폭행을 가한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서 6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6일 오후 6시쯤 벨리 지역의 코스텔 애비뉴 부근에서 검은색 현대 세단 차량이 길을 건너고 있던 63세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좌회전을 하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면서 그대로 여성과 충돌했고 이후 여성이 넘어지자 차량은 잠깐 멈춰 여성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60대 피해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스쿨버스와 충돌해 학생을 포함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자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미러키 북쪽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지프차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 학생 30여 명이 타고 있던 스쿨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쿨버스가 전복되면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 8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지프차 운전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신호 위반을 한 지프차 운전자는 교통법에 의거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에 따르면 오늘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18살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며 기존 청소년 계정도 60일 내에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인스타그램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개인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60분 이상 사용하면 알림이 뜨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돼 알림이 차단됩니다.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 16살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는 감독 모드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메타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추적할 계획이며 유럽연합에서는 올해 말부터 이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LA 지역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민속놀이와 송편, 나눔 행사에는 한인 시니어 200여 명이 참석해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에 참여하고 한가위 대표 음식인 송편을 나눠 먹으며 명절 문화 행사를 즐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국을 못 가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음식도 주시고 너무 저희들이 행복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아무도 연락이 없고 고립돼서 사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셔서 북적북적하면서 같이 민속놀이도 하시고 송편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오늘은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었고요. 한편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역시 지난주 한인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전통 공연과 명절 음식을 함께하는 추석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추석 연휴 독자적인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를 향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경찰 지구대 방문과 마포대교 순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추석 영상 인사, 그리고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까지. 공교롭게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잇따른 공개 행보를 두고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활동 자제를 조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해 영부인 외교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이 가득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추석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문을 연 병원과 의원은 1,785개로 연휴 기간 가장 적었습니다. 우려대로 동네 병원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기가 힘들었고 응급실에서는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2차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복도까지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접수 창구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6살 김모 양은 4시간 넘게 기다렸다 진료를 받고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는 열이 40.6도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너무 아기가 막 거의 쓰러지듯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19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는 119 대원의 말에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더 위급한 상황인데도 많이 뺑뺑이를 들어서 구급차보다 먼저 갈 수 있는 병원을 좀 확인해달라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집과 거리가 먼 2곳뿐이었던 데다 막상 가도 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결국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가도 고생만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막 엄마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3-4시간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할 거면 그냥 아침에 와서 외래로 진료를 보자 하고. 추석 연휴 내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실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기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해열제만 받은 채 귀가했다고 적었습니다. 망막 질환을 앓는 환자는 응급실에 갔다가 안구 적출 같은 수술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갈 것을 권장했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연휴에는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2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승용차 한 대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뒤따르던 승용차도 1차로에 진입하더니 앞차를 추돌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중앙분리대 옆에서 사고 수습에 나선 지 10분여. 1차로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그만 이들을 덮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2차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50건이 발생해 25명이 숨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시야는 좁은데 속도는 더 내기 일쑤여서 안전용품을 사용한다 해도 뒤따르는 차량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밤중 전방 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음을 가정하고 시속 100km로 달려본 결과 비상등과 불꽃 신호기는 각각 700m, 440m 전방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LED와 삼각대는 사고 차량 바로 앞에서야 비로소 눈에 띄었습니다. 피하거나 멈추기엔 시간도 거리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차량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속하는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항상 대피를 신속히 하는. 도로공사는 또 사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옮기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이상으로 9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